근데 이제 불안하다는 거야. 뭐가 불안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쌤 저 실력이 좀 늘은 것 같고 쌤이랑 공부해가지고 뭔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들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 다 매우 잘 배우고 뭔가 실력이 오른 것 같은데 점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다. 실수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9월 모의고사 점수가 뭔가 오면 되게 불안할 것 같은 거지. 그런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얘기 좀 해주려고. 봐봐. 9월 모의고사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얘들아. 내 실력만큼의 점수를 받기 원래 힘들거든. 특히나 9월 모의고사 긴장되잖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하고 그래도 이 정도 점수면 내가 조금 보완할 거 생각해내면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느낌이 있지. 그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든 점수를 잘 받아야 돼. 알겠지? 찍더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잘 받을 거냐? 우리 대부분 3, 4등급 되잖아. 근데 최소한의 2등급 이상을 목표로 먼저 생각하자고. 그러면 72점에서 76점은 나와야 돼. 그러면 6개에서 7개 정도 틀려야 된다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15번, 14번, 22번, 21번이야. 이 4개가 어렵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 4문제를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16점이 나가는 상황이야.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선택 과목에서 만약에 28하고 30 이게 어려웠다고 쳐봐. 이 6개를 제껴.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13번, 20번 얘를 틀리면 안 된다. 거기다가 선택 과목 4점 이 3문제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9번, 10번, 11번, 12번, 19번까지. 이 19번 되게 중요하다. 이 5문제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라는 말은 이거 맞았어. 흔들리지 않아. 시몬스 침대야. 이거 괜찮아. 맞았어. 하는 그 느낌이 있지. 이걸 최소한 한 번에서 2번 트라이해서 맞아내는 거지.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들이야. 이 5문제. 공통에서는. 물론 선택 과목까지 합치면 27번 정도까지. 혹은 26번 정도까지. 여기서 훨씬 많이 집중해야 돼.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뭔가 스무스하게 풀어나가졌다? 그러면 그 시험 끝난 거야. 잘 볼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몇 번이 문제였냐? 12번이 문제였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지. 내 입장에서 12번이 좀 더 어려웠고 13번이 좀 더 쉬웠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당연히 생길 수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12번을 너무 많이 풀다가 이게 좀 어려워. 뭔가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13번을 먼저 시도해보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 문항 번호에서 좀 더 사활을 걸어서 무조건 맞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진 애들이 이 문항 정도는 무조건 맞힐 실력이 돼 있어. 이것도 되어 있는데 이미. 근데 이게 시험 당일에 되면 막 긴장되고 뭐 하나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여러 번 트라이할 생각을 해. 원게 아니라 2번, 3번, 4번 보겠다라고 생각. 그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막 10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3번, 4번을 2분씩 끊어서 내가 짧게 계속 보겠다고 생각해. 그래도 돼. 알겠지? 왜냐면 이런 녀석들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먼저잖아. 여기서부터 무너지지 말자는 거야. 왜? 2등급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하자고. 그럼 봐봐. 내가 핵심을 좀 꼬집어 봤어. 어떤 게 핵심이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좀 정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스텝을 나눠놓자는 거지. 물론 이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12번보다 13번이 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대를 러프하게 잡아두고 내가 12번 조금 더 어려운데? 그럼 13번이 좀 쉬우려나?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러프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처음에 1번에서 8번, 16번, 18번, 23, 26번. 당연히 여기 몇 점짜리야? 3점짜리야. 이걸 완벽하게 맞히자고. 선생님, 여기서부터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 다 풀고 나서 23번, 뭐 18번, 8번이 순간 안 풀렸어. 다시 돌아와. 다시 풀어요. 쌤 또 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돌아와. 그러면 3번째 트라이를 한 거지.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진짜 잘 안 보이는 건데 실수한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떤 스텝들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돌아오세요. 그게 분명히 풀릴 거야. 번뜩하고 풀릴 거라고. 그걸 똑같이 반복하면 9번, 10번, 11번, 12번, 19번, 27번 이게 지금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여기에는 27번이나 9번 같은 3점짜리도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이거 알지? 작년 수능 19번 졸라 어려웠다. 오답률이 70%였나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실수했을 가능성이 우선 높으니까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풀어보라고. 여기 과정에서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트라이 하겠다고 생각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근데 그래도 끝까지 얘가 안 풀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해. 결론은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이 문제들을 풀면 돼.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수2가 강해요. 해가지고 13번이 수1이 나왔어. 예를 들면. 근데 만약 21번이 수2가 나왔어. 그럼 누군가는 13번보다 21번
11번이 쉽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여도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어디까지는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맞힐 수 있어야 2등급 된다 이거야. 우리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니들이 다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알겠어? 근데 내가 속상해지는 건 뭐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을 더 시간 투자하면, 조금만 시간 투자했을 때 실수 안 하고 다 맞힐 수 있었는데 괜히 이런 거에 시간을 더 투자한 거야. 이런 거에 괜히 그러면 아쉽잖아. 왜냐면 얘들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틀려버리고 얘 실수로 틀려버리고 쌍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쳐가지고 얼마나 아쉽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만들지 말자는 거지. 근데 예외의 상황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15번에 귀납법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우리 귀납법 열심히 했지.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문제도 잘 풀려. 그럼 15번 시도할 수 있지. 그런 건 예외의 상황이라고. 이해됐어? 근데 그게 이럴 수 있다고. 얘네들 중에서 얘가 실수로 뭔가 못 풀어서 얘도 실수로 못 풀어서 못 푸는 걸로 남아져 있어. 근데 얘들을 지금 다시 풀어볼 거냐, 아니면 나는 귀납법을 열심히 했으니까 얘를 시도해볼 거냐. 나 같으면 15번을 시도해보겠어. 해보고 나서 근데 역시 15번이라 그런가 잘 안 풀리네 하면 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한 문제에 엄청 집착하지 말고 약간 와리가 치고 빠지기가 돼야 돼. 이해됐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내가 실수했던 포인트를 찾고 그거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라도 더 맞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쌩으로 막 고민해가지고 14번 자 어디 가자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핵심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9번 10번 11번 12번 여기까지, 그럼 19번 27번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맞힐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 그다음 라인 13번 20번 28번 29번 30번 중에서 한 문제 정도까지는 맞을 생각을 해야 2등급 정도가 확보가 된다. 근데 절대 쫄지 마.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 열심히 했잖아. 3, 4등급에서 머물러 있었던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실력 올랐다고. 알겠지? 그리고 어떤 게 최악이냐? 이러지 말자.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 19번 27번 이쪽에서도 틀려버리고 실수로 21번 14번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시도해가지고 또 틀려서 시간 날리고 이것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돼. 이게 풀만하네? 이거 실수로 빨리 잡아야겠네? 이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알겠죠? 근데 분명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4번, 13번보다 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12번, 20번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멘탈 나가지 말고 누구나 거기서 어려워하고 누구나 시간 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 한 번에 10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한 4번, 3번 풀겠다고 생각하고 한 2분, 3분씩 계속 시도하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가져요. 마지막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얘기해 2-3번 정도 시도를 해봐. 우선은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8번에서 막히고 26번에서 막혀가지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2-3번 풀었는데 또 막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풀 생각하고 잠깐 냅두고 다음 스텝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그래서 10번, 19번이 안 풀리네. 이거 풀 수 있는데 어떡하지? 거기서 막 매달리지 말고 그 다음 스텝에 있는 문제로 시도를 하러 가야 돼. 그게 해서 이제 하나 풀리잖아? 그럼 뭔가 그 추진력을 받아요. 신기하게. 20번 같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뚫렸네? 그 자신감으로 다시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100분을 약간 생생하게 써야 돼. 생동감 있게. 그냥 시간은 가고 그냥 1번부터 쭉 풀자. 13번 어렵네. 14번 어렵네. 이렇게 무기력하게 풀면 안 돼. 그 100분 동안 쥐어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비벼서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된다. 알겠어?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72점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게 이제 7개 틀리는 거잖아. 아까 얘기한 뭐 15, 14, 22, 21, 그다음 뭐 30번, 뭐 28번 해도 하나 더 틀려도 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인드의 어떤 여유로움을 갖고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 실수해서 아쉬워하지 말자고. 그것만 알았지?